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졌는가?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편리해졌고, 더 안전해졌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더 커졌고,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자주 흔들립니다. 에리 프롬은 이 모순을 가장 깊이 파고든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는가? 프롬은 불안을 개인의 성격 문제나 의지의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서 생겨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선택의 책임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 앞에서 고독해진다. 자유는 해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댈 기준이 사라지고 따라갈 길이 없어질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리 프롬의 시선을 따라 이 불안의 정체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라는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내려놓고 프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이해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1. 자유는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에리 프롬은 인간의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바라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늘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프롬은 자유가 언제나 편안함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인간은 전통과 공동체, 역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개인의 선택은 많지 않았지만 그만큼 불안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인간은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 삶의 방식을 정할 자유, 관계를 선택할 자유까지. 문제는 이 자유가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자유는 해방이지만 동시에 고독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지 않고 틀렸을 때도 기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인간의 마음에는 막연한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안한 건 아닐까? 프롬은 이런 불안을 자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유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누군가의 기준에 의지하고 자기 판단보다 사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며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다시 틀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프롬은 이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자유가 주는 불안을 견디지 못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멈추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며 그 대신 안정처럼 보이는 것에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진짜 평온은 자유를 버릴 때가 아니라 자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온다고. 자유가 불안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는 불안한가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불안은 약함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하려는 삶이 마음을 비우게 만든다. 에리 프롬은 현대인의 불안을 설명하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은 비어 있는가? 프롬은 그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즉 소유하려는 삶에서 찾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는다. 더 많이 소유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새 삶의 기준이 됩니다. 프롬은 이런 삶의 방식을 소유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유 양식의 삶에서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쌓고 확보하려 합니다. 돈, 지위, 물건, 정보, 심지어 관계까지도 가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프롬은 말합니다. 가질수록 인간은 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소유한 것은 언제든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 더 움켜쥐고, 더 비교하고,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프롬은 이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비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내면은 점점 말라가고 삶의 의미는 흐려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존재하는 법을 잊는다. 소유하려는 삶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삶을 소유가 아니라 경험으로 바라볼 때, 성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불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존재하는 삶은 이미 충분하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지금의 나로서 성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의미를 가집니다. 소유하려는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 때 마음은 오히려 숨쉴 공간을 되찾습니다. 3.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에리 프롬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너무 쉽게 탓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기며, 흔들리면 나만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프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불안을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항상 생산적이어야 하고 늘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하며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은 존재하는 나로 존중받기보다 성과를 내는 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죄책감으로 변해버립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으로 평가받지 않고 기능으로 평가받는다. 이때 인간은
자신을 하나의 상품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쓸모 있어야 하고, 더 매력 있어야 하고, 항상 선택받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생기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프롬은 이 불안을 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인간이 느끼는 정상적인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한 채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자기 자신을 다그치며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불안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메말라갑니다. 프롬은 조용히 제안합니다. 불안을 없애기 전에 먼저 불안을 만들어낸 환경을 이해하라고.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쉽게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조금씩 그 날카로움을 잃고 이해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한 가지를 짚어냅니다. 우리는 사랑을 흔히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렘, 애착, 따뜻함 같은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능력이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연습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능력이며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쉽게 흐려지는 태도입니다. 프롬은 사랑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불안을 덜기 위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받기 위해 사랑을 사용하는 순간 그 관계는 금세 지치고 맙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은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통제하려 들며 결국 불안을 키웁니다. 프롬에게 진짜 사랑이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사랑의 핵심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존중, 책임, 배려, 그리고 이해. 이 4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며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보다 함께 고독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기준을 들이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프롬의 사랑은 열정적인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관심, 상대를 존중하는 침묵까지 포함하는 깊은 성숙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할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태도로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더 오래 그리고 더 평온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 에리 프롬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2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가지려고 하는 삶,
다른 하나는 존재하는 삶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삶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곧 나 자신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이 삶의 방식에서는 언제나 불안이 따라옵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고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가지는 삶은 결코 충분함을 알지 못한다. 반면 존재하는 삶은 이미 있는 나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성과보다 경험을, 결과보다 과정을, 소유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존재하는 삶에서는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숨쉬는 감각, 사람과 나누는 대화, 조용히 사유하는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존재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에 뿌리 내린 삶이다. 존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며 삶을 적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불완전함을 안고서도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가지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존재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가지려고 애쓰는 손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하는 삶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프롬의 철학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6. 고독을 견디는 힘이 마음을 만든다. 에리 프롬은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중 하나로 고독을 꼽았습니다.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순간 불안해지고 공허해지며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프롬은 고독을 피해야 할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야말로 성숙한 마음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찾고 불안을 덜기 위해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립니다. 프롬에게 고독이란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며 내면의 목소리를 회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다.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존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프롬은 고독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밀어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저 고독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라고 권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생각이 많아도 괜찮고 마음이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상태가 살아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짧은 혼자만의 시간, 조용한 사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순간들이 조금씩 그 힘을 만들어줍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과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외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평온을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 에리 프롬은 불안한 시대를 사는 인간에게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도 불안을 없애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인간적인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프롬에게 불안은 개인이 실패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너무 소유하려 애쓰며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안전해지기 위해 더 많이 가지려 했고, 외롭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연결되려 했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 늘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인간은 가질 때보다 존재할 때 더 평온해진다. 존재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나도 나이고 외로운 나도 나이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채 하루를 살아내는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평온은 시작됩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 대신 더 깊은 관계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더 큰 성취 대신 더 진실한 삶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부드럽게 바꾸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안을 적으로 삼지 않고 고독을 밀어내지 않으며 지금의 나로 존재하는 삶을 조용히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에리 프롬이 말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